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일단은 하락으로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장중에 이제 긴 춘제 연휴를 끝내고 개장을 한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반짝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물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결국에는 소폭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오름폭을 키워가면서 강보합권으로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증시 개장에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불확실성이 해소된 모습을 보였던 2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2월 시장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일단은 지금 태국에서 혼합치료제로 확진자가 음성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에 여론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쯤 정점을 찍고 시장이 언제쯤 다시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2월 시장 전반적으로 시황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종목 상담 시간 통해서 점검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1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월의 첫 거래일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벌써 2월달입니다. 2월달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가 버렸는데요. 2월 첫 거래일 함께 해주실 분 어떤 분일까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정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네. 검정색 옷이 별론 것 같아요. 저랑 안 어울린다고요? 네. 아니면 뭐 뒤에 배경이랑 안 어울린다고요? 배경이랑 좀 안 어울려. 좀 칙칙한데요? A형이세요? 뒤끝이 약간 있으신 것 같네요. B형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도 네. 검정색 가디건을 입고 오셨네요. 하필이면 또 제가 왜 검정색 옷을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은 좀 안 겹치게 한번 입어볼게요. 저 내일 빨강색.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정재현 위원께서 빨간색 의상을 입고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내일 시장도 좀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오늘 뭐 일단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낙폭을 많이 축소를 해주기는 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도 장 막판에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 많았을 텐데 정재현 전문위원과 함께 저희 지금부터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전화,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 이용하셔가지고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은 계속해서 접속해 계신 분들은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가 함께하니까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종목 접수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샵 0082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간략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전화 상담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신 다음에 아주 간단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을 받아가는 시간으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재원 전문위원의 유튜브가 늘 열려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도움 받아가시라고 유튜브 참여 방법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이렇게 5글자만 검색을 하셔도 정재훈 전문위원의 유튜브에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식 잔소리 검색을 하시면은 뭐 언제든지 쌓여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개장 전에도 시장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때가 있고 그리고 마감하기 직전에도 시황 점검해드릴 때가 있고 그리고 일요일 같은 날은 그 다음 주 시장 전략을 미리미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한다고 하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배트맨 일부 시간도 마찬가지겠지만 방송에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유튜브에서 또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언제든지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무료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시청자분들의 종목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재현 전문위원께서 이제 지금 벌써 2월 달이잖아요. 원래 다음 주에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우리 따뜻한 정재현 전문위원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걱정을 하시면서 온라인 강연회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찾아가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예요. 이번 주로 바뀌셨나요? 이번 주고요. 벌써 이번 주가 2월 9일이네요. 네. 이번 주에 원래는 오프라인 강연회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원래 이게 성장주에 베팅하라라는 주제로 좀 진행을 해드리려고 했었어요. 토요일 날. 근데 일단 코로나 이슈 부분들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좀 바꿨습니다. 2월 9일 이번 주 일요일 날이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주식잔소리TV 유튜브에 주식잔소리TV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아마 채널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게 되면 제가 항상 영상을 올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알림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도 일요일 날 방송을 좀 해드렸었어요. 방송을 해드리고 이번 주에 좀 전략이나 이런 관심 섹터나 이런 분도 올려드렸고 또 보게 되면 내일에 관심 있게 볼만한 뭐 마감 시황이나 내일장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그런 섹터들을 좀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마 제가 자료를 조금 여러분들께 드릴 거예요. 어떠한 자료를 드릴 거냐면 제 탐방을 좀 다니잖아요. 참여를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문자로 요청하시는 분들에게 탐방 노트를 좀 선물로 좀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고 이 이벤트는 조만간 딱 하루 딱 1시간에 걸쳐서 모집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작년에 제가 탐방노트 얼만큼의 수익이 났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노트가 될 거니까 이번에도 적극적으로다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재현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기업 탐방을 아주 잘 가시는 걸로 참 유명한 전문가인데 그런 기회를 잡으시려면은 또 하루만 딱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늘 저희 배트맨 일부를 본방사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8시부터 9시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정재현 전문위원의 온라인 강연회를 좀 소개를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정리 한번 해드리면요. 벌써 2월 9일이 이번 주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잔소리TV 검색을 하시면요. 2020년 어떤 성장주에 베팅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지 정재현 전문가께서 직접 좀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까 무료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가실 수 있는,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유튜브에서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요. 02-3153-2664번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충분히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 이 강연회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02-3153-2664번 통해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일단은요.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어떤 종목들을 보내주실지 벌써부터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급등한 종목들도 있었지만 마스크 관련주, 일부 마스크 관련주들은 정말 오늘 거의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빠르게 좀 접수를 넣어주시기 바라겠고 우리 정재현 전문위원과 저하고는 잠깐 좀 시장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0.01% 하락을 했는데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하락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약간 보합 수준인데 내일장에 네. 어떤 흐름이 나올까요? 우선 시장 내일 봐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지금 사실, 계속 네. 소름 끼치게 네. 시장의 방향을 약간 좀 계속 잘 맞추시더라고요. 아유,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고요. 운이 좋아서 그런 거고. 일단 오늘 그 개장하기 전에 참 웃긴 기사를 하나 봤어요. 뭐였었냐면 네. 2월 3일 심약자들은 주식하지 말아라라는 그런 기사, 어떤 기자분이 그런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난 그런 기사가 왜 올리나, 그 기자 생활 하시면서 그런 기사를 올리고 싶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심장이 약한 사람은요? 네, 심약자들은 하지 말아라 뭐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일 거예요. 중국 시장이 폭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시거나 뭐 아니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신 분들은 주식을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의 표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 장중의 흐름들, 장 초반권여까지만 해도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보이지는 않았었어요.
장 초반에 1.53% 밀려서 출발을 했었어요. 이게 5분봉의 차트거든요. 오늘 5분봉의 차트인데 여기서 신기한 부분들은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뭔가 눈치 보기가 좀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중국 쪽에 개장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소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국 쪽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런저런 대책을 좀 얘기를 내놓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찌됐든 큰 불안감은 해소가 된 상황들이에요. 사실 오늘 중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요. 8% 가까이 빠졌잖아요. 8%가 넘게 빠졌다가 7.7%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사실 이걸 보면 그렇게 많이 밀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올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설 지나고 난 이후에 전까지만 따지면 2250포인트 정도였었어요. 근데 오늘 2080포인트대까지 밀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빠진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좀 더 반등은 좀 나아질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어제 그 시장에 있어서의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던 게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장부터 장 막판에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의 손절성 물량이 나왔었어요. 장 막판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성 물량이 오늘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매도가 나왔어요. 그 부분들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잘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괜찮았었고요. 거래소 시장은 여전히 외국인 쪽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1180억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세를 커버하기는 좀 부족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반등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보면 업종별로 보게 되면 올라간 업종이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그리고 몇몇 종목군들밖에 없어요. 뭐 일부 화학주들 그다음에 뭐 산업재 섹터들은 거의 전멸 수준이에요. 자동차 쪽도 오늘 빠졌고요. 오늘 2차 전지 쪽 강했었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산업재 쪽 섹터 오늘 반등 난다고 해서 역별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아닌가 좀 심히 좀 걱정이 되는데 반등이 나올 때 그건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그 주식은 일단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 먼저 나왔던 반응이 나왔던 게 IT예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IT에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코로나에 있어서 되게 안 좋은 얘기들만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반대적인 부분들을 한번 보자고요. 계속 사망자 수가 얼마가 되고 있고 계속 이런 얘기들만 나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계속 환자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완치돼서 퇴원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은 전혀 없습니다. 우한 쪽에서도 처음부터 치료를 했던 환자들이 퇴원을 해서 나가고 있어요. 오늘도 한 37명, 38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이게 메르스가 창궐했을 당시에 3%대의 치사율이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3%가 안 돼요. 걸릴 확률? 이게 그냥 확률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벼락이 떨어져서 맞을 확률, 맞아서 죽을 확률하고 비슷합니다.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그 다음에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도 3분의 1이에요.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안 좋은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는 안 좋은 좀 속을 들여다보자는 얘기죠. 일단은 좀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시장에 있어서는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61선, 1차적으로는 61선이에요.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단은 반등은
61선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보자. 일단 크게 보지 말자. 뭐 며칠을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내일, 모레가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며칠 정도 보게 된다는 코스닥이나 거래소는 일단 60일 정도 때까지는 반등은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마운다게 하게 되면 낙폭주들도 반등이 나오겠지만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설마 우한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 매수하신 분, 이거는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보시고요. 제가 이따가 이 종목을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거 보조지표 조금 넣어가지고 고점권역에 있는 시그널 나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강의할 때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 마인드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백신주들, 폐렴 관련주들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또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테마주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워낙에 좀 좋지 않게 늘 그런 평가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마스크 관련주들 잡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러신 분들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 시간 통해서 그래도 내일장에 또 어떤 흐름이 나올지 궁금하시다면은 지금 이 시간 통해서 언제든지 전화 문자 활용하셔가지고 종목 신청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편하신 번호 누르신 다음에 종목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오늘도 함께합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는 부과되지만 전화 상담이 좀 불편하거나 좀 부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간단하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은 다음에 전송 버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문자 상담은 늘 간략하게 이제 상담을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좀 간편하게 좀 가격 전략만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부터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한 종목 한 종목 차근차근 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첫 번째로 연락 주신 분의 종목이 우리산업입니다. 7632님의 보유 종목인데요. 23,000원에 50% 비중 담고 있다라는 문자를 주셨어요. 일단은 차트를 보면 최근 3거래일 동안 변동성이 굉장하거든요. 우리산업,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2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저는 중기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어요. 전기차 쪽의 성장은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거고요. 오늘 전기차 쪽 섹터에 있어서 좋은 조언을 들은 부분들이 있어요. 2023년도까지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23,000원에 50% 비중 매수하셨다면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 중기적으로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자리 숫자 바뀌는 시점까지는 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일단 첫 번째 상담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시청자님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SK이노베이션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6만 2천 원에 30%. 16만 2천 원에 30%요. 지금 굉장히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려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좀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청산을 하실 생각이시고요? 예, 그럴 생각인데 올라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일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어디까지 가지고 가도 괜찮을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러 번 상담 드린 건데요. 네, 목소리도 기억하고 조직 있고요. 희망이 안 보이네요. 16만 2천 원짜리 때란 말이에요, 아버님? 예. 저도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차별화가 심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좀 몇 번 아마 아버님하고 몇 번 상담을 해드렸을 거예요. 제가 기억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예. 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가져가자고 그래서 계속 저거 했는데 이제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정유 섹터 이게 지금 구조적인 이게 산업적인 변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버님. 우선 보게 되면 예전처럼 구산업 쪽이 성장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든 그런 사항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는 뭐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뭐 자산 가치보다도 지금 적게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참 답답한 부분들이에요. 반등이 안 나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지금 손실을 따져보게 된다라면 손실도 이제 제법 나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한 2% 정도, 23% 정도 손실권역이신데 배당은 일단 받으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게 작년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아버님. 배당도 얼마 안 준대요. 응? 배당도 뭐 3,000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은 작년에 매수하신 거죠, 아버님? 여기 19년도에. 그러면 오래됐어요. 아버님 힘드시겠지만 예, 조금만 더 봅시다, 아버님. 조금만 더 버티라고요? 예. 사실 이게 무슨 시장이 희망이 보이겠습니까? 아버님 이게 저는 냉정하게 시장 지수로만 놓고 보게 되면 뭐 다른 쪽의 경제 채널이나 뭐 전문가들 나와서 대세 상승이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전 대세 상승은 보이질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스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SK이노베이션도 지금 보게 되면 박스권역 이게 깨지지 말아야 될 자리대를 깨버렸어요. 13만 원 자리대는 그래도 지지를 할 걸로 저는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자리대까지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회복은 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 자체가 원체 이게 우한 폐렴 이슈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교체를 하거나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아버님. 그럴까요? 만약 또 12만 원도 깨지면 어떡합니까, 이거? 12만 원도 깨지면? 글쎄요. 일단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전에 한번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시간이 상당히 좀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적어도 그때가 15만 원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아이, 던져버리고 그냥 잡아버릴까. 아유, 주식을 접겠다? 주식을 접어버리시겠다? 아이, 화가 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아버님. 일단 제가 조언도 해드리고 몇 번 해드렸었잖아요. 예.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고요. 네. 만약에 안 되겠다 싶으면 제가 아버님 여기 서울경제 연락처가 있으니까 아버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예. 아버님한테 제가 뭐 서울경제에 따로 연락을 드리든 뭐라든 해서 뭐 대안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요, 아버님. 알았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예. 네, 일단은 지금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조금만 더 보유를 하고 가시면서 주가의 추이를 좀 지켜보시다가 정재현 전문위원께서 그래도 확실하게 AS를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일단은 또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궁금하실 때는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갈 거고요. 시청자님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이 서울경제로 본 지가 네. 얼마, 며칠 안 됐는데, 네. 보니까, 참, 이분이다 싶어서, 전화를 갖다가 상담을 한 2분 받았어요. 지금 3번째인데, 네. 영업무역 그거 내가 받아보고, 아이라 하면은 교체할 거고, 이래 하려고 다시 연결해 주세요. 그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영업무역이 네. 44,350원에 네. 20%입니다. 정재현 전문위원이 상당히 지금 옆에서 좋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서울경제TV 앞으로 많이 봐주세요, 어머니. 예? 자주 봐주세요, 저희 서울경제TV요. 아이고, 안 그래도, 우리, 전문가님이, 네. 나 싶어서 이쪽으로 딴 데는 안 하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영업무역을 일단 예. 또 손실도 좀 지금 좀 크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 자세한 어떻게 상담을 할까요? 물어보려고. 네, 빠르게 좀 도와드릴게요. 정리를 해야 되는지.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44,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면 네. 이게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몇 년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지금 이게 보면 영업무역이 실적이 나쁘거나 한 기업은 아니에요, 어머니. 예, 그래서 들고 있었는데 이 뚝 떨어지면 내가 주감에서 한 26,000원, 7,000원에 대하면 해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시 어중간 해가지고 항상 이래 자꾸 시간만 가고 하시어요. 그래가 답답해서 전화해봤습니다. 20% 비중으로 44,000원대에 있으면은요, 어머니. 네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요. 네. 일단 뭐 실적이 나쁘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꾸준하게 예. 성장을 해 나가는데 네. 시장에 영향도 좀 있어 보여요. 시장에 영향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렇지. 이선전에 이래 또 떨어지는 게야. 그지야? 그다음에 예. 이게 시장 쪽에 있어 주도주의 역할을 좀 하기가 힘든 부분들인데. 그래, 인기가 없다, 아닙니까, 요즘, 그지? 자, 근데 어머니 보세요. 네. 주가가 예.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렇지요. 그러면서 예, 16년도에 바닥을 치고 나서 이제 저점을 꾸준하게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 일단 이게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변동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초과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하락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 보니까 한 3번 정도 배당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 예. 배당을 받으셨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 어머니 그 지금 44,000원대에 있으면 손실이 30%가 넘으세요.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반등이 좀 나왔을 때 예. 그때 조금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예. 하는 게 아니라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일부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을 이렇게 대안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사시는 게 더 예.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제 생각은 오늘 저녁에 전화 드린 것은 아이고 막 이거 가고만 던지 뿌리고 네. 추천을 해주시는 거 이런 거를 계산도 대충 해보니까 이게 저번에 며칠 전에 그거 아니었습니까? 뭐요? 필옵틱스 이게 어떻습니까? 이런 쪽으로 하면 이 단가가 낮으니까 좀 많이 살 수 있다 아닙니까? 어머니 그거는 예. 단 가격은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고요. 예. 가격이 작으면 적을수록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요, 어머니. 아, 근데 그러냐. 그나마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예. 28일 날 뭐 5% 급락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지만 비교적 변동폭은 중소형주보다는 좀 적은 편이에요, 어머니. 그러면 이 친구가 반등이 나왔을 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활용을 해서 조금 무슨 교체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런데 반등이 어느 정도에서 이게 제가 이제 샀다 팔았다가 막 해서 너 단가가 많이 낮아졌을 건데 그걸 옳게 못 봤어요. 이걸 이게 그 할 적에 손맛이 좀 봤으면 이때까지 이래 안 했을 건데. 시간이 조금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 3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왕 3년 정도 기다리셨으니까 저는 3만 원대 중반짜리 때는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전에 이게 37,000원에 사가지고 7만 원까지 갔을 때 그때 수익 보고 나와가지고 내렸다고 샀는 게 또 이래 물려붙습니다. 원래 이게 한번 큰 수익이 나서 좋은 기억이 있어서 또 했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케이스들이 좀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일단은 네. 중기적으로 한 35,000원짜리 때까지 좀 더 보세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답답하면 또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든지 전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가기 전에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 갖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문자 이용하신다면은 오늘 장에서 고민 있었던 종목 혹은 2월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콕 집어서 설명을 도와드릴 건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통해서 연락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간략하게 가격 전략도 정리를 해서 상담을 도와드릴 거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도움을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인데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남겨주신 1988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매수가 56,200원, 비중 25%입니다. 일단은 손실 중이시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예,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와, 이름 겁나게 긴데 56,200원에 매수하셨어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실적도 꽝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준점은 이거예요. 양봉 깨지면 안 돼요. 12월 20일, 1월 20일 보유예수 물량 풀릴 거 있고 2월 20일, 3월 20일 3개월차 보유예수 풀릴 거 있고 6개월 뒤에 보유예수 풀릴 게 있고 1년 뒤에 보유예수 풀릴 게 있을 거예요. 오늘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요. 이거 저점 깨지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밀릴 거니까 리스크 관리 자리대 이 자리대로 잡아야 돼요. 일단 대응을 안 하신 겁니다. 저점 자리대를 깨지게 되면 이거는 차트로 봤을 때는 뭐 근거 데이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깨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돼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또 이 저점 자리 깬다. 무조건 리스크 관리하고 일단은 비중 줄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52,000원대 정도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자리대에 온다 하더라도 비중 축소 의견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죠. 다음 상담에 정재현 전문위원의 대답이 굉장히 기다려지는 그런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유니셈 5327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 4,500원, 비중 30%입니다. 굉장히 큰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반도체 관련주 집중적으로 좀 봐주실까요? 유니셈 기업 괜찮아요. 4,5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잘 샀어요, 이거. 잘 샀으면, 일단은 반등이 나왔어요.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 사이클 크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는 부분들인데 4,500원에 매수하셨어요. 30%고. 그러면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수익이 지금 한 4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대 6,400원 자리대를 다시 못 넘어가거나 하게 되면 절반 정도를 좀 챙겨 놓으세요. 저는 이거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눌리고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500원을 못 넘어가게 되면 절반 정도 줄여놨다가 다시 5,000원대 중반권역에 살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때 매도했던 거를 다시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절반 챙기시고 절반으로는 더 큰 수익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게요. 전화 상담 갈 건데요. 시청자님과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전력이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25,500원. 비중은요? 10%요? 10%요. 지금 근데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제 겨울 다 끝나가고 있잖아요. 예. 한국전력 매수하신 이유가 특히 있으실까요? 특별히? 그러게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샀어요. 올라갈 것 같아서요. 그럼 저희가 목표가를 좀 봐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네, 목표가 잡아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매수를 하신 게 언제 매수하셨어요? 좀 됐습니다. 그럼 올라갔을 때 차익은 안 하셨네요? 예. 그냥 갖고 계신 거고요. 좀 더 사도 돼요? 더 매수를 하신다. 일단 한국전력이 좀 밀렸던 부분들이 수익성 악화 부분들이 좀 크죠? 예. 원전 관련 부분들에 있어서 탈원전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얼추 이게 바닥권역인 상황이에요. 바닥권역인 상황인데 지금 비중이 10%인데 10%도 조금 크거든요. 10%가 좀 크시다고요? 예. 투자 금액이 크시다라고 한다라면 하고 싶어서, 예. 저는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배당을 많이 주는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예. 올해의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할 거고 전기 가격 인상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거 전기 가격 인상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수익성 개선이 되면서 다시 또 흐름들이 좀 나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문제는 지금 유럽 쪽에서도 탈원전 얘기했다가 원전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래 이게 롤모델 이게 지금 케이스를 찾은 게 유럽 쪽을 보고 한 건데 유럽 쪽은 방향을 선회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향 선회를 하려고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이 저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추이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는 저는 반대고요. 차라리 보유하고 계시다가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보유하고 있는 종목만 비중만큼만 보유를 하시고 추가 매수는 확인을 하고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네, 저희 다음 상담 그럼 빠르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문자 상담이니까요. 대덕전자 보겠습니다. 3658님의 보유 종목인데요. 1,500원에 30%를 보유를 하셨어요. 일단은 이 종목도 우리 정지현 전문위원께서는 자세하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덕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대덕전자 좋아요. 좋은 그런 사항들인데 PCB 업체 쪽인 부분들인데 많이 빠졌어요. 실적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인데 수급이 꼬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밀린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배당 3%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망할 회사가 아닙니다. 망할 회사가 아니면 일단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30% 1,500원인데요.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거고 좀 더 빠지게 되면 8,000원대 초반자리대까지 밀릴 수는 있으나 일단 보유를 해보시고요. 매수가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반도체 쪽으로 계속 시청자분들께 좀 관심 있게 살펴봐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오늘 상담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도 많이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안 계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은 조금은 그래도 많이 무겁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정재훈 전문위원의 유튜브 참여 방법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정재훈 전문위원께서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또 시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또 올려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을 하시면은 언제 어디서든지 시장에 대한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는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장소를 불문하고 생각나실 때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죠. 2월 9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온라인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나 참여 방법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을 하시면 오후 8시에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2020년 어떤 성장주를 잡아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8시부터 10시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153-2664번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코너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들려주실지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단 또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투자 팁을 매일매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눈 크게 뜨시고 귀 쫑긋하시고 잘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큰 섹터 중에 하나가 폐렴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그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기준점을 잡았던 게 50을 기준으로 좀 잡았어요. 대장주니까. 50 9,500원 깨지면 이 회사 죽습니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근데 아닌가 다를까 9,500원 깨지면서 죽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이거를 또 개인 투자자분들 더 갈 것이다 라고 뭐 우한폐렴이 뭐 확산이 될 것이다 뭐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테마주는 대응을 못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보조지표를 통해서 이게 들어가야 될까, 들어가지 말까, 그 부분들 한번 정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RSI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RSI가 뭐게 되냐면 추세의 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그런 지표예요. 70 이상으로 가게 되면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요. 30 밑으로 빠지면 과매도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 이 50의 RSI가 94 가까이를 찍었어요. 그러면 이게 70 이상은 과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근데 재미있는 건 70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탄력이 좀 상당히 강한 특성이 있어요, 종목들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과거에 주가의 추이들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보게 되면 고점 자리대를 기록했을 때 예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런 시기들이 있어요. 단기 고점이 나왔던 그런 시기들. 그때에 RSI 가격이 얼마까지 갔었나를 한번 보세요. 83 정도였었어요. 83. 근데 지금은 이걸 뛰어넘고서 오늘 숙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오프 채팅방에 보니까 패런 관련주들 뭐 들어갔다라고 뭐 차트 보니까 차트에 현혹이 돼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목군들 한번 봐보세요. 과거에 보게 되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KM제약이라는 기업도 94 정도까지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95 가까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난 이제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서 대응을 못하면 끝나요. 계속적으로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주가의 추이를 보시게 되면 2,000원짜리 주식이 1,6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매도도 못하는 사이에 10,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3,000원대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테마의 습성이에요. 테마가 소멸이 되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테마의 습성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96 언저리 때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지금은 이 자리대까지도 못 올라가 있던 상황이지만 주가는 과거의 고점 자리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는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죽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이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분들 차트의 모양새만 보고 급등주는 뭐 5일선을 깨지 않는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장중에는 깨지질 않았겠죠. 밀려 내려오게 되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응조차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차트를 보세요. 과거의 고점권 역대까지 이미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 보지 마세요. 모나리자 같은 경우 보자고요.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점 자리대가 요 언저리대까지 올라갔었어요. 이 자리대가 아마 7월달 이게 아마 이 부분들이었을 거예요. 필승 그 일본 쪽하고의 문제 무역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움직였단 말이에요.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꺾이는 시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꺾이는 시점은 매도예요. 무조건.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보유를 하는 게 맞지만
이게 꺾여버리기 시작을 했다라면 무조건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좋아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그래요. 다 꺾이면 무조건 매도예요. 무조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하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무조건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날 올라갔으니까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빠졌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와줬으나 RSI가 꺾여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따라 들어가는 자리대가 아니라 반등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날 저점 자리대를 깨고 내려갔으면 오히려 더더욱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결론을 내봅시다. RSI는 추세에 대한 강도를 보는 거예요. 강도를 보는 건데 고점 시그널이나 이런 부분들, 내가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될까 말까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과거의 흐름들을 보세요. 과거의 흐름들을 보고 난 이후에 그 이상 올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RSI가 더 그 이상 올라가 있다라고 해도 보시면 거래하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RSI가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을 하는 시점은 무조건 매도예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이든 뭐든 간에 무조건 일단 매도를 하고 봐야 된다는 거. 꺾이는 순간에는.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만약에 꺾이는 시점을 못 봤어요. 꺾이는 시점을 못 봤는데 그 꺾이는 당일날에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것도 무조건 매도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종목을 선정을 하고 한번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재접근을 하든 아니면 접근을 하지 말든 그러한 부분들을 보는 전략이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50도 그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들 때문에. 꺾여 내려갔다가 이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넘어가지 못하고 꺾여 내려가니까 당연히 매도죠. 주가는 위로 올라갔는데 RSI는 위로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표현들을 한단 말이에요. 갱신을 못했으니까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밀렸네 뭐했네 그런 얘기들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흐름들이 깨지진 않았지만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진원생명과 이런 거 보세요. 꺾이는 순간 무조건 매도예요. 이미 이날 꺾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날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날도 10몇 프로 급락 나왔어요. 계속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죽잖아요. 이미 상승 초입 때까지 이미 상승 폭은 다 반납한 상황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대응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라는 게 맞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깨졌어요. 하락을 했는데 못 봤어요. 그럼 그 다음날 무조건 이 꺾이기 시작한 날에 저점을 깨면 무조건 손절하고 본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려제약 마찬가지예요. 고점 넘어갔는데 주가는 넘어가는데 얘는 못 넘어갔잖아요. 그럼 매도라니까요. 이런 거는 매도예요. 꺾이는 시점에서 저점까지도 깼어요. 그럼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매도하고 본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마찬가지죠. 바디텍 매트도 계속 깨졌어요. 저점 자리 때 깨고 내려가잖아요. RSI 밑으로 빠지고 있고. 기준만 정하시면 돼요. 고점을 치고 내려가다가 꺾이는 수점에 무조건 매도. 그날 매도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당일날, 꺾이는 당일날 저점을 깨게 된다라면 그것도 무조건 매도예요. 그 원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에서 대응을 못해갖고서 고점권역에 물리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손실이 상당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가급적 초보분들은 접근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 팁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투자 팁들은요, 언제든지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고 들어가 보시면은 장중 대응과 함께 시황에 대한 꿀팁, 그리고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 종목 상담은 배트맨 일부를 통해서 받아가시고 장중의 대응은 유튜브를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유튜브에서는요, 일요일에 온라인 강연회도 진행이 되니까요, 미리미리 들어가는 방법을 터득을 해두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외출 시에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요. 저희는 그럼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